계속해서 45번입니다.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면 사다리 모양이 있었고 구멍이 뻥뻥 뚫린 펀칭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물망처럼 된 메쉬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밀폐된 것이 있었죠. 바닥 밀폐형이 있고요. 익스펜션형이 아닙니다. 답은 3번. 46번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재 선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 1번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2번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불과 관련된 거죠. 잘 타지 않아야 되고. 3번 지지되는 케이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죠. 3번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4 이하가 아니고, 안전율은 이하가 되면 안 되죠. 이상이 돼야 됩니다.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답은 4번. 47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은,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하는데 그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을 실을 수가 있고요. 근데 다른 어떤 케이블은 그냥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케이블은 관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 안에 넣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 연피 케이블과 알루미늄 피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이고요. 톡은 다른 케이블, 약한 케이블들은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에 넣은 이런 절연전선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연피 케이블이나 알루미늄 피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이 포함이 된다. 답은 4번. 48번 금속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금속 덕트뿐만 아니고 버스 덕트도 마찬가지로 덕트류는 3m입니다. 금속관이나 애자나 케이블 같은 경우는 2m, 덕트는 3m. 49번 금속 덕트 공사에서 금속 덕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속 덕트요. 1번 덕트 철판의 두께가 1.2mm 이상일 것 맞고요. 2번 폭이 40mm를 초과하는 철판으로 제작할 것. 예전에 KC 전에는 5cm였거든요. 5cm를 초과하는 철판이었는데 KC 적용되고 나서는 40mm를 초과하는 철판입니다. 3번 덕트의 바깥면만 산화 방지를 위한 아연 도금을 할 것. 좀 이상하죠. 바깥면뿐만 아니고 안쪽도 산화 방지를 위해서 아연 도금을 해야 되고. 3번 덕트의 안쪽 면만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을 것이 맞습니다. 49번에는 3번이 틀렸고요. 50번 강판으로 된 금속 버스 덕트 재료의 최소 두께는 입니다. 일단 버스 덕트의 최대폭은 150mm 이하라고 했는데, 버스 덕트 재료의 최소 두께고 지금 강판입니다. 우리가 덕트의 판 종류는 강판도 있었고 알루미늄 판도 있었고 합성수지 판도 있었죠. 그리고 덕트의 폭에 따라서 가장 작은 것이 150mm였습니다. 150mm고 강판일 때 1.0, 강판 정도는 좀 암기해 달라고 했었죠. 300까지는 1.4, 500까지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50번에는 2번 해설에 있는 그 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51번 플로우 덕트입니다. 50번은 버스 덕트였고 51번은 플로우 덕트. 플로우 덕트는 셀룰러 덕트하고 똑같죠. 플로우 덕트의 최대폭이 200mm 초과 시 플로우 덕트 판 두께는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버스 덕트에서 150 초과 300 이하 버스 덕트에서 50번에서 이게 1.4였는데 플로우 덕트에서는 똑같이 150 초과할 때 1.4죠. 근데 버스 덕트에서는 300까지고요. 플로우 덕트는 200까지입니다. 그럼 200 초과는 1.6. 그 다음에 50번 문제 버스 덕트에서 300 초과 500 이하가 1.6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52번
플로우 덕트 시스템의 정션 박스에 덕트를 접속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52번에 우리가 정션 박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연결되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곳 있죠. 연결되지 않은 곳은 비어있다. 블랭크. 막는다. 와셔. 그래서 블랭크 와셔를 사용합니다. 52번에는 3번이고요. 5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우 덕트 설치 그림 중 블랭크 와셔가 사용되어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 이번 부분 52번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2번에 블랭크 와셔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54번 이제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사람의 접촉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의 규격은 우리가 원래 합성수지 몰드는 35mm 이하 그 다음에 두께가 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좀 더 커요. 50mm 즉 5cm 이하고 50mm 5cm KC 규격에서는 보통 50mm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5cm 이하 50mm 이하고요. 두께는 1mm 이상. 답은 4번. 55번 이제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 장소로 넘어가서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1번 안정된 장소, 2번 노출된 장소였죠. 노출된 장소지 노출되어 있지 않은 장소 아닙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4번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되고 안전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장소에 분전반과 배전반을 설치해야 됩니다. 56번 배전반 및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구 및 전선을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죠. 2번 옥외에 시설할 때는 방수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옥외 혹은 옥측도 마찬가지로 방수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3번 모든 분전반은 최소 간선 용량보다 작은 전격의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선이 100A인데 100A 들어오는데 분전반 보시면 뭐 30A 차량에 30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모두 30을 연결해서 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선의 용량보다 이 분전반의 용량이 더 커야 합니다. 커야 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죠. 모든 분전반은 최소 간선 용량보다 작은 그 전격이 아니고 큰 전격의 것이어야 합니다. 56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만 공급해야 된다라고 했죠. 계속해서 57번 볼게요. 배전반 및 분전반 함을 넣은 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 2.5mm 이상. 너무 두껍죠. 난연성 합성 수지는 1.5입니다. 1.5. 그 다음에 강제 금속재는 얼마? 1.2가 돼요. 그래서 57번의 답이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4번도 외워주시고요. 강제의 것은 1.2 이상일 것. 58번.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는 함을 강판재로 만들 경우 1.2라고 그랬죠. 최소 두께는 단 가로 세로 길이가 30c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30cm 이하면 1.0이고요. 30cm를 초과한다면 57번 문제에서 4번처럼 1.2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59번. 분전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전함 1번 반의 옆에 설치하는 분배전반의 소형 덕트는 강판재로서 전선을 구부리거나 눌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큰 것이어야 한다. 2번 목재함은 최소 두께 1.0cm가 아니고 강판재는 1.2mm였잖아요. 목재는 1.2cm입니다. cm. 뚜껑 포함 1.2cm가 되고 뚜껑 제외예요. 뚜껑 제외 1.2c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
3번이나 4번은 앞에서 나왔던 것이죠. 60번 분전반의 소형 덕트 폭으로 틀린 것은 분전반에서 소형 덕트 폭 소형 덕트 폭은 최소가 8cm입니다. 전선의 단면적이 35제곱미리미터 이하일 때 8로 가요. 8, 10, 15, 2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5가 아니죠. 5.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고 35제곱미리미터 이하일 때 덕트는 폭은 8입니다. 8부터 시작해요. 61번 분전함에 내장되는 부품은 분전함에는 어떤 것이 내장되느냐? MC12, 그 다음에 뭐 A12 기존 차단기 혹은 MC12 그리고 누전 차단기 ELB 등이죠. 그리고 1번 CO에서 컷아웃 스위치, 2번 V12 진공 차단기, 3번 UVR 언더볼테이지 릴레이는 분전함이 아니고 배전반에 포함되죠. 배전반. 62번 MC12 동작 방식에 대한 분류 중 틀린 것은 MC12는 열에 의해 동작하거나 열동 전자식 열에 의해 열을 받으면 전자적으로 동작하거나 혹은 전자식입니다. 그래서 열동식 전자식 합쳐놓은 열동 전자식이고 기종식이 아닙니다. 기종식은 A12 기종 차단기고요. MC12는 열동식이나 전자식 열동 전자식. 62번에 3번 63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가 안전하여 공장 및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이 뭐냐? 큐비클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큐비클형.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거 큐비클형입니다. 64번 PFS형 뭐요? 한류형 퓨즈와 개폐기를 조합한 PFS형 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에서 고압 전로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된 전력 퓨즈는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된 전력 퓨즈는 한류형입니다. 단락 전류 제한 한류형. 1번 65번 다음 중 단로기의 구조에서 관계가 없는 것은 단로기는 베이스 위에 플레이트, 판이 있고 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지 애자 등이 있는데 리클로저는 들어보셨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해서 자동 재패로 차단기가 이 리클로저가 됩니다. 단로기 구조하고는 상관없죠. 2번 66번 다음 중 차단기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O12는 유입 차단기, 2번 ABB는 공기 차단기, 3번 V12는 진공 차단기, 4번 DS는 단로기로서 단로기는 일종의 개폐기지 차단기가 아니다. 67번 고압 차단기 중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차단기는 진공 차단기가 진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이 없다라고 했죠. 진공입니다. 진공. 말 그대로 진공 상태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진공이니까 외기의 영향이 없다. 답은 4번. 68번 소능력이 우수하여 이상전압 발생이 적고 고전압 대전류 차단에 적합한 지중 변전소 적용 차단기가 소능력 차단하고 이상 전압 발생이 없다 하면은 가스 차단기가 가장 적절합니다. 가스 차단기에 SF6 가스를 사용해서 이런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가스 차단기, 지중 변전소 적용 차단기, 가스 차단기. 69번 다음 중 전력용에 사용되는 SF6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F6 가스는 우리가 그 7장 처음에 했지만 그 무기질 절연재료죠. 무기질 절연재료입니다. 1번 가스 발전의 연료가 아니죠. 연료는 아니고 2번 화력 발전소 연소 시 발생되는 가스가 아니죠. 3번 차단기 등에 사용되는 일종의 기체 절연 재료가 맞습니다. SF6 가스. 70번 특고압 또는 고압회로 및 기기의 단락 보호 능력을 갖는 것. 보통 단락 보호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력 퓨즈입니다. 차단기는 단락 보호도 할 수 있지만 전력 퓨즈가 없을 때 차단기가 단락 보호를 하고 개폐도 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도 담당할 수 있는데 단락 보호 능력을 주로 갖는 것은 전력 퓨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퓨즈들 중에서 단락 보호 능력 갖는다고 하면 전력 퓨즈가 돼요. 답은 4번.
71번 수변전 설비의 전력 표주, 파워 표주죠. PF가 차단기 12와 비교할 때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력 표주는 파워 표주고요. 차단기는 앞에서 했던 OCB, MBB, VCB, ABB 이런 차단기 등입니다. 가격이 싸고요. 보수도 용이합니다. 교체하면 되니까. 소형이고 또 경량입니다. 차단기 비해서 소형 경량입니다. 이번 차단 용량에 적응 안 해요. 그 소형 경량인데 재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차단 용량은 굉장히 큽니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차단 용량은 크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72번 전력용 표주 구입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전력용 표주 구입 시 고려할 사항은 사용 장소, 사용 전압, 그 다음에 전류나 용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보기기와 협조, 차단기, 그 다음에 개폐기 등과의 보호 협조 등이지 전격 시간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73번 다음 중 보호 계전기가 아닌 것은 1번 OCR 과전류 계전기, 2번 DGR 뭐요? 방향 지락 계전기, 3번 UVR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입니다. 언더 볼테이지에서 부족 전압 계전기고요. CLR은 한류 저항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에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 유효 전류를 발생시키는 그런 저항이니까요. 유효 전류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이 CLR 한류 저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74번 대전류를 정격 2차 전류 5A, 1A, 0.1A 전류로 변환하는 것이며 전류 측정 계전기 동작 전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대전류를 적은 전류 5A, 1A, 0.1A 등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계기용 변류기죠. 변류기용은 계기용 변류기 CT 커런트 트랜스포머입니다. 답은 3번. 75번 영상 변류기 ZCT 1차 전류, 2차 전류 값 얼마? 200mA와 1.5mA 암기해 주시고요. 76번 수변전 설비 회로의 특고압 및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것. 수변전 설비 회로의 특고압 및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것. 변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압기는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부하의 전기 공급하는 것이고 계기용 변압기는 변압기와 다르게 계기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성하는 것 하면은 전압을 변성한다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거 보기에서는 계기용 변압기가 됩니다. 뭐 4번 전력용 콘덴서는 이론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역률 계산으로 많이 사용되죠. 77번 다음 중 계기용 변성기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계기용 변성기에 PT, CT, ZCT, GPT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계기용 변성기는 MOF라고 했죠. 계기용 변성기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하면은 계기용 변성기는 MOF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답은 3번. 78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가공 배전선로에 주로 사용되는 지지물. 우리가 가공 배전선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주죠. 길 가다가 있는 것이 다 철근 콘크리트 줍니다. 79번입니다. 지선 밴드에서 이방 밴드 규격이 아닌 것은 해서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건데 지선 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런 전주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맞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규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름이 있습니다. 이런 지름. 이 지름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얘가 D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이까지 길이 있죠.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규격은 뭐냐면 이거 하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D와 L
D가 예를 들어 D가 150에 203이라고 하면은 D가 150이고 이 사이 간격은 203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240에 300이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79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240에 300. 80번 다음 중 주상 변압기를 전주에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구가 뭐요? 주상 변압기를 전주에 건다. 변압기를 전주에 건다. 행거. 그리고 묶는다. 밴드. 행거 밴드가 됩니다. 80번의 답이 1번. 행거 밴드. 81번 가공 배전솔로 및 인입선에서 인류의자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구류는 뭐였어요? 인류의자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구는 인류 스트랩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레크가 있고요. 레크가 있고 여기에 전선이 있으면 여기 인류의자입니다. 인류의자하고 전선하고 이 연결하는 부분에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인류 스트랩이에요. 인류 스트랩. 답은 3번이고 볼 아이나 소켓 아이나 볼 세크는 전부 현수애자에 사용되는 겁니다. 맞죠? 3번이고요. 82번 가공 배전선의 인류 및 내장계수에서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선 끝부분에 여기 연결하는 거예요. 끝부분에 사용되는 것 데드 앤드 클램프. 데드 앤드 잡아주는 거. 전선 잡아주는 거 데드 앤드 클램프입니다.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2번. 83번 전선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로 애자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단면이 미음형이 뭐요? 경환철이죠. 경환철. 그 다음에 기역형도 있죠. 미음형과 기역형. 기역형은 인류형 완철이고 미음형은 경환철입니다. 그 기역형 완철, 미음형 완철, 미음형 완철이 경환철, 기역형 완철, 인류형 완철, 기역형 완철 이렇게 부릅니다. 83번에는 미음형 경환철 외워주시고요. 84번 전선을 지지하기 위하여 수용과측의 설비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기역자형으로 생긴 것이 뭐다? 인입용 완철이라고 했죠. 인입용 완철. 그래서 84번의 답은 4번입니다. 경완철은 미음, 인입용 완철은 기역자. 답은 4번. 85번입니다. 22.9kV Y결선의 특별과학 가공전선로에서 3조를 수평으로 배열하기 위한 완금의 길이는 우리가 85번에서 이렇게 되죠. 2조가 있고요. 3조가 있습니다. 특고, 고, 저압이 있습니다. 완철이요. 완철에서 예전의 표현은 완금이었는데 요즘은 완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완철이 가장 길어야 될거? 당연히 3조 전선 이렇게 3조라는 것은 하나, 둘, 세 개가 수록돼야 되니까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특값이 얼마? 2400이고요. 2조는 얼마? 1800입니다. 고압은 얘 똑같아요. 1800. 그 다음에 여기는 1400이 갑니다. 똑같아요. 1400에 900 해서 이거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85번에는 답이 1번. 3조의 특고는 2400입니다. 86번 가공 배전솔로 경완철에 폴리머 현수애자를 결합하고자 한다. 경완철과 폴리머 현수애자 사이에 설치되는 자재는 이렇게 경완철이 이렇게 있는데 경완철에 현수애자 설치하려면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 연결해서 당연히 이렇게 바꿔요. 여기에 현수애자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게 볼 세클이 있고 아이 세클이 있는데 구분할 때 이때 그냥 현수애자 볼 세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폴리머 현수애자 현수애자하고 폴리머하고 이름은 현수애자지만 다르다 그랬죠. 현수애자는 하나 따로 된 것을 연결하는 것이고 폴리머는 하나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폴리머 현수애자는 아이세클이라고 했죠. 그래서
86번에는 경완철용 아이세클입니다. 폴리머 연소회자 사이에, 폴리머 연소회자 사이에는 경완철 아이세클이고. 87번, 86번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경완철의 현수회자를 설치할 때, 경완철의 현수회자를 설치할 때 연결되는 접속 공구가 바르게 명시된 것은 1번은 경완철이죠. 교재 그림 한번 보시고 1번 경완철이고 2번이 뭐다? 볼세클입니다. 볼세클. 3번은 유명한 현수회자. 4번은 소켓아이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소켓아이고 5번이 앞에서 나왔지만 데드 앤드 클램프. 그래서 87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88번 철탑의 상부 구조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철탑의 상부 구조에서는 보통 암이 있고요. 수평으로 사용되는 수평재도 있고 보조재도 있는데 주각재 뭐 이런 것들은 주체부 이런 것들 뭐예요? 땅 속에 있는 거죠. 주각재, 뭐 앵커 이런 부분들은 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주각재 4번이고요. 89번 철근 콘크리트 줄어서 전장 길이가 16m고 설계하중이 8kN입니다. 700kg를 넘죠. 묻히는 깊이 얼마요? 16m고 15m 넘고 8kN이니까 이것은 2.5m에다가 0.3m 더해서 2.8m가 됩니다. 2.8m. 89번에 4번이고요. 90번 COS를 설치할 때 함께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COS, 컷아웃 스위치 설치할 때 브래킷, 뭐 표주, 링크, 네오선 결합에다 여기다 COS 커버도 있습니다. COS 커버 그리고 COS 자체도 있어요. COS 자체, COS 커버, 표주, 링크, 브래킷, 뭐 네오선 결합에다 이런 것들이 있고 소켓아이는 뭐였어? 소켓아이는 지금 87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4번 소켓아이 있죠. 그래서 현수회자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재료가 소켓아이가 됩니다. 91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을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의 지름은 최소 몇 미리 이상의 금속선입니까? 지선은 지름 2.6mm 이상, 안전율 2.5 이런 거 자주 나오죠. 설비에서 밥 먹듯이 나옵니다. 응용에서도 지선은 자주 나와요. 2.6mm 이상입니다. 답은 3번. 92번 지선으로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는 우리가 지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맨날 비를 맞죠. 습기도 많고 그러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연 도금합니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을 도금한 그래서 아연도철연선 답은 3번. 93번 저압 배전선로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장주용 지지명은 레크. 수직으로 설치할 때는 우리가 수평으로 할 때는 완철에 설치하죠. 완철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수직으로 설치할 때는 저압에서 수직으로 할 때는 레크를 사용합니다. 답은 4번. 94번 배선기구라 하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배선기구는 개폐기나 뭐 접속기구라고 했죠. 개폐기나 접속기구로 개폐기가 스위치, 뭐 텀블러 스위치 이런 스위치고 접속기구가 콘센트 등이 대표적인 접속기구죠. 그래서 94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2번.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7장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